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건축비를 하나하나 공정별로 확인을 해봐서 전체 공정을 더하면 이제 건축비가 나오겠죠.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좀 건축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그런 기회가 이제 없었죠. 이 집 같은 전원주택을 공사를 해야지 건축비를 공개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고 어느 정도 어필이 될 텐데 몇 년간 제가 쭉 지은 집을 보면 좀 특이한 집들이 있었습니다. 뭐 집이 막 이상하게 생겨서 특이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제가 지은 집들이 이 주택에 펜션동이 딸리는 그런 집들이어서 건축비를 말씀드리면서 금액만 딱딱 말씀드리면 전달해 드릴 내용도 많지 않고 이 집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었다. 짧고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기초공사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뭐 골조랑 외장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3-4파트로 나눠서 건축비 관련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걸 다 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겠죠.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집의 구조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건축비가 변동이 있는 거고 집을 조금 넓히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똑같은 집입니다. 근데 방이 좀 좁을 것 같아서 조금 넓혔다, 뭐 1m 좀 확장했다 방을, 그걸로 건축비가 상승하진 않겠죠.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 방을 넓히는데 외벽을 건드렸다, 외벽을 좀 틀리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건축비가 틀려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거와 같은 면적이지만 화장실이 더 하나 많다든지 다락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방 공간에 어떤 가벽을 세워서 이런 바닥의 단차를 틀리게 준다든지 그런 요소가 생겼을 때 건축비에 영향이 있겠죠. 뭐 이 집을 조금 줄이거나 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리거나 했을 때는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우리나라는 평당 금액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집을 살짝 늘려서 가로 세로로 뭐 1m씩 늘려서 2평이 늘어났다. 그러면은 평당 600이라면 1200만 원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.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집의 구조 그리고 자재의 선택 그런 게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기초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공사비 책정한 거와 사용됐던 비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항상 패드에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여기 동네는 이제 송당리고 먼저 도면을 보여드리면 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도면을 봤을 때는 저는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집이 굉장히 넓다. 이게 뭐 어떤 공사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구되는 면적이 있잖아요. 너무 좀 넓어서 도면은 되게 심플하죠. 이제 주방과 거실이 있고 방이 3개가 있고 조그만 방이 2개. 요게 이제 서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계단이었어. 다락을 만들려는 계단이었는데 도면은 다락으로 돼 있네. 이거 이제 다락을 없앴습니다. 다락을 없애고 방으로 한 거죠. 첫 번째 설계에 나왔을 때 콘크리트였는데 주인이 옥조를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옥조로 변경해서 지은 거고 일단 도면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공사비를 공개를 해드리고 총 공사비는 2억 6,300, 총 면적은 147.7제곱미터, 평당 금액은 한 627만 원 나온 그런 주택입니다. 계약을 하면 뭐 딱 이 금액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 있겠죠. 건축주분이 제주시에 신흥상사라고 이제 자재업체가 있는데 거기 잘 안다 해서 내장 목재를 직접 결제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, 뭐 한 100에서 200 정도 더 이제 저렴하게 했겠죠.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게 되면은 여유분을 좀 갖고 하기 때문에 자재값을 한 10% 정도 좀 더 추가 구매를 합니다. 모자르면 안 되니까. 남으면 제가 쓰고 그런 겁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타일도 직접 결제를 하셨는데 타일 금액을 제가 도면에 산출했을 때는 24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우리 타일 좀 써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타일 금액도 50만 원인가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명도 3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280만 원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줄인 것 같은데 또 외부에 추가 공사를 좀 하셔가지고 현만 묻히는 걸 요청하셔서 한 150만 원 정도 더 나왔나? 거의 또이또이하다.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초 작업하면서 이 견적서를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
일단 기초는 이제 매트 기초를 치기로 했죠. 줄 기초를 치든지 매트 기초를 치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. 줄 기초는 뭐냐면 이 우리 집 외벽 테두리 있잖아요. 이 테두리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콘크리트 벽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. 가운데는 흙을 돋가서 메꾸고 다시 위에만 이제 매트를 또 치는 거죠. 줄 기초를 왜 치냐? 땅의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든지 아니면 좀 기초를 많이 높이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줄 기초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. 이 집은 저희가 18년도에 지은 집인데 지금 땅과 집 위치가 많이 틀리잖아요. 이 땅을 그만큼 이제 올린 겁니다. 그럼 이 땅을 올린 데다 그냥 기초를 치면 집이 이제 기울어지겠죠. 땅이 침하되면 많이 흙을 돋갔으니까 이럴 때 이제 줄기초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집을 보면은 땅 밑에서 기본 땅 밑에서 다백을 또 파고 거기서 이제 줄기초를 했기 때문에 기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. 기초가 2m가 조금 넘는 그런 공사 현장이었습니다. 여기는 평탄 작업이 잘 돼 있었죠. 건축주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평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매트를 쳤던 그런 현장이고 대부분 매트를 많이 칩니다.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되면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 이 집 공사할 때인데 장비가 들어가잖아요. 포크레인으로 밀고 버림도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저희가 2번 이틀 써가지고 한 120만 원 책정이 됐고 그러고 이제 매트 기초가 좋은 게 일이 좀 빨리 끝나요. 펌프카, 콘크리트 타설할 준비가 끝나면 차를 불러서 타설하면 됩니다. 그래서 펌프카 비용이 이제 1일 80만 원 잡혔고 철근을 3톤을 잡았어요. 왜 그러냐면 매트 기초를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많이 쳐지기 때문에 복배근을 다 하잖아요. 주로 그러니까 상부근, 하부근 하고 어차피 이 테두리는 하리라 해가지고 또 볼을 철근 콘크리트 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철근이 줄기초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게 매트 기초고 우리 한 3톤을 예상을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. 남아가지고 저기 좀 바깥에 있는데 그 남는 걸로 이제 데크할 부분 이런 데 철근 좀 깔고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. 철근 값이 비싸요. 제주도가 톤당 가장 비쌌을 때가 180만 원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65만 원. 이제 형틀 임대비가 있는데 이 형틀 임대비는 이 폼 이제 채우 폼 그 빌리는 비용이죠. 폼 빌리고 가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설제. 실내 작업할 때 발판 같은 거 빌려야 되거든요. 그런 거 빌리는 비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잡은 게 한 1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잡다한 그런 철물점에서 계속 사다 날라야 돼요. 잡다한 비용을 봤더니 한 150만 원 들어가더라. 그래서 그 정도 책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땅을 밀고 땅을 판 다음에 버림을 치고 그 다음에 폼을 세우고 철근을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러면 기초공사가 끝난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현관 같은데 다운할 때 이제 목재값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를 사와서 다운을 하면 되는 거죠. 다운을 왜 하냐? 화장실이 이 바닥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화장실, 변기 뭐 이런 물 빠지는 게 이런 마루바닥보다 높으면 하자죠. 그럴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다운을 좀 저희는 많이 합니다. 낮은 거를 메꾸긴 쉬운데 높은 거를 까기는 어렵거든요. 화장실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값이 제주도는 많이 비싸요. 루베당 지금 10만 7천 원? 그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210에 12짜리 강도가 이제 210짜리입니다. 그래서 자재비나 이런 장비값이 한 1,6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한 7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. 노무비라는 건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죠.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뭐 잡다한 일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기초가 한 2,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. 몇 년 전만 해도 한 1,500? 뭐 그 정도였는데, 오른 게 실감이 이제 나는 거죠. 이제 기초가 2,000만 원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죄송합니다. 안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드려서. 일단 뭐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, 기초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매트를 만들었고, 나무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화장실 다운하는 부분, 그리고 이 기초의 수평을 맞추는 부분, 그리고 에랑카를 미리 심어놓는 부분,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름 각자 그 업체마다 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집을 지으면서 꼭 중점을 두는 데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내구성.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워낙 이 기후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집을 좀 튼튼하게 지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단열성. 왜 단열성이 중요하냐?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지만 제주도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막 습하고
짜증납니다. 집에 들어오면. 그럼 집주인이 짜증나면 저를 원망하겠죠. 다음에는 골조공사. 골조공사에 대해서 비용이랑 자재 뽑는 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재 뽑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굉장히 쉽습니다.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있다.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집을 직영으로 한번 져보고 싶다. 사람을 고용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